여러분 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정말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저는 IT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올해로 32. 매일 똑같은 루틴으로 살아가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출근하고 저녁 7시쯤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면 소파에 널브러져 유튜브나 넷플릭스 보다가 잠드는 삶. 주말에 밀린 빨래하고 집 정리하고 가끔 친구 만나 술 한잔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는 점점 무뎌져 갔던 것 같아요. 설렘이나 기대 같은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어딘가로 사라져 버렸고요. 그날도 평범한 금요일이었어요. 2024년 10월 중순쯤이었나? 가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이었죠. 회사에서 마감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을 좀 하고 나니까 시계가 벌써 8시 반을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동료들은 이미 다 퇴근한 뒤였고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컴퓨터 모니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 진짜 피곤하다. 저는 책상 위에 어질러진 서류들을 대충 정리하고 가방을 챙겨 들었어요. 형광등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복도에 혼자 걷는 제 발자국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핸드폰을 꺼내봤죠. 카톡 메시지 몇 개, 광고 문자 몇 개. 별로 중요한 건 없었어요. 요즘 누가 저한테 연락하겠어요? 친구들도 다 각자 바쁘게 살고 있고 연애는 2년 전에 헤어진 이후로 쭉 공백이었으니까요. 빌딩 밖으로 나오니 비가 좀 더 굵어진 것 같았어요. 우산을 펴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죠. 평소 같으면 지하철을 탔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버스를 타고 싶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비 오는 날엔 버스 창밖을 보면서 가는 게 좀 더 낭만적일 것 같았달까요? 나이 들어서도 이런 감상에 젖는 제 자신이 웃기기도 했지만요. 버스 정류장에는 이미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직장인처럼 보이는 남자 2명, 학원 가방을 맨 중학생 정도 되는 남학생 1명,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있는 젊은 엄마. 다들 피곤한 표정으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도 자연스럽게 그 대열에 합류했어요. 인스타그램을 켜고 의미 없이 피드를 위아래로 스크롤했어요. 친구들이 올린 여행 사진, 맛집 사진, 반려동물 사진. 다른 사람들은 참 재미있게 사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렇게 무료한 걸까 싶더라고요. 5분쯤 기다렸을까요? 463번 버스가 정류장에 섰어요. 평소보다 좀 덜 붐비는 것 같았어요. 저는 카드를 찍고 안으로 들어갔죠. 버스 안은 따뜻했어요. 밖의 쌀쌀한 가을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히터가 은은하게 돌고 있었고 창문에는 김이 살짝 서려 있었어요. 빈자리를 찾아 뒤쪽으로 걸어가는데 중간쯤에 앉아있던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심장이 쿵하고 한번 크게 뛰는 게 느껴졌죠. 설마 저 사람?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버스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그 여자의 얼굴이 명확하게 보였어요. 짧은 단발머리, 동그란 얼굴, 그리고 약간 올라간 눈꼬리 20년 전 제 기억 속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때 그 얼굴이 성숙하게 자란 모습이었죠. 수진이? 제가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나 봐요. 그 여자가 저를 쳐다봤어요. 처음엔 누구지? 하는 표정이었다가 곧 눈이 크게 떠지더니 입이 벌어졌어요. 너, 민준이야? 목소리도 똑같았어요. 조금 더 낮고 성숙해졌지만 그 특유의 밝은 톤은 그대로였어요. 박수진 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여자애 아니, 이제는 여자애가 아니라 여자라고 해야겠죠. 저는 얼떨결에 그녀 옆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하면서 우리 둘 다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뭐라고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요. 2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길었거든요. 그동안 우리 둘 다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몇 년 만이야?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녀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웃었어요. 어색하지만 반가운 미소였죠. 초등학교 졸업하고 한 번도 못 봤으니까 거의 20년?
미쳤다. 진짜 20년이나 됐어? 우리 이제 30대잖아. 응. 나 올해 32. 나도. 우리 동갑이잖아. 우리는 동시에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어요. 20년 어린아이에서 성인이 되기까지의 모든 시간, 그 긴 세월 동안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왔고 이렇게 우연히 같은 버스에서 마주친 거예요. 너 지금 어디 사는데? 이 버스 어디까지 가? 수진이가 물었어요. 나 상계동 쪽에 살아. 너는? 나도 상계동. 진짜? 우리 같은 동네 살았던 거야? 대박. 그럼 우리 그동안 계속 가까이 살았던 건데 왜 한 번도 못 본 거지? 그게 그렇더라. 서울이 좁다고는 하는데 막상 살다 보면 이웃도 잘 못 보잖아. 버스는 계속 달렸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렸고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색함은 생각보다 빨리 사라졌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하게 우리는 금방 편하게 대화를 나눴죠. 민준아, 너 초등학교 때 완전 공부 잘했었잖아. 항상 1등 아니면 2등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뭐해? 의사? 변호사? 수진이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무슨? 나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야. IT 회사 다녀. 그것도 작은데. 그래도 좋잖아. IT면 요즘 핫한 분야인데. 뭐 먹고 살만은 해. 너는? 나는 디자인 회사 다녀. 그래픽 디자이너. 오, 진짜? 너 그림 잘 그렸었잖아. 기억나. 미술 시간마다 너 그림이 항상 게시판에 붙었었어. 수진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헐, 너 그것까지 기억해? 나도 까먹고 있었는데. 응, 나 기억력 좋거든. 너 6학년 때 우리 반이었잖아. 5반 담임 선생님이 김미경 선생님이었고. 맞아. 김미경 쌤. 안경 쓰시고 되게 엄하셨던 분. 근데 또 인자하기도 하셨어. 우리 반이 학예회 때 연극했었잖아. 그때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셨는데. 아, 맞다. 우리 피터팬 했었지? 나 팅커벨 역할 했었고. 맞아. 너 그때 초록색 의상 입고 반짝이 가루 뿌리고 다녔잖아. 우리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20년 전의 기억들이 하나 둘씩 떠올랐죠. 그때는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지금 돌아보니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더라고요. 버스는 북한산 자락을 지나 주택가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익숙한 풍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죠.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수진이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 행복했을까? 힘든 일은 없었을까? 수진아, 너 혹시 결혼했어?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수진이가 왼손을 들어 보였어요. 약지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아니, 안 했어. 너는? 나도. 그럼 연애는 하고 있어? 아니. 2년 전에 헤어지고 쭉 혼자야. 나도. 나는 1년 전에 헤어졌어.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32 결혼도 연애도 하지 않는 두 사람. 어쩐지 비슷한 처지라는 게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민준아, 너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 수진이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 완전 늙었는데. 아니야. 눈빛이 그대로야. 너 항상 진지한 표정으로 책 읽고 그랬었잖아. 그때 그 느낌이 아직도 있어. 저는 괜히 부끄러워서 창밖을 봤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이렇게 쑥스러울 수 있다니. 너도 그대로야. 목소리도 똑같고 웃는 모습도 똑같고. 정말? 고마워. 근데 나 많이 살쪘어. 초등학교 때보다 10kg는 더 나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그때 어린애였는데. 지금이 정상이지. 수진이가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따뜻했어요. 버스는 곧 우리 동네에 도착할 예정이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이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우연히 만난 인연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쉬웠거든요. 저기 수진아. 응? 우리
연락처 좀 주고받을까?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렇게 헤어지기 아쉽잖아. 수진이가 빙긋 웃으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나도 그러고 싶었어. 카톡 해줘.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어요. 카카오톡으로 서로를 친구 추가하는 순간 왠지 모를 설렘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어요. 20년 만에 다시 연결된 끈.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일단은 기분이 좋았어요. 다음에 한번 밥이나 먹자. 제대로 얘기도 하고. 수진이가 제안했어요. 좋아. 주말에 시간 되면 연락할게. 응, 기다릴게. 버스가 정류장에 멈췄어요. 우리가 내릴 곳이었죠. 함께 버스에서 내린 우리는 우산을 펴고 나란히 걸었어요.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 아래 우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나 저쪽이야. 수진이가 왼쪽을 가리켰어요. 나는 반대편. 그럼 조심히 들어가. 응, 너도. 연락하자. 수진이가 손을 흔들며 걸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반대편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내내 제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지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바로 TV를 켰을 텐데 그날은 왠지 조용히 앉아 있고 싶더라고요. 핸드폰을 꺼내서 수진이와 나눈 카톡 대화창을 봤어요. 아직 아무 메시지도 없었지만 그 빈 화면이 왠지 반가웠어요. 20년 만에 제 인생에서 완전히 잊혀진 줄 알았던 사람이 이렇게 다시 나타났어요. 그것도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다시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고 수진이와 함께 운동장을 뛰어다니고 있었죠. 그 꿈은 너무나 생생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주말이 되었어요.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9시. 주말에 이렇게 일찍 일어난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상하게 잠이 잘 깨졌어요. 마음 한구석이 설레서 그랬던 것 같아요. 씻고 나와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어젯밤 늦게 수진이한테서 카톡이 와 있었어요. 민준아, 자니?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우리 동네 카페에서 만날래? 얘기 많이 하고 싶어. 메시지가 온 시간은 밤 11시 반. 저는 그때 이미 잠들어 있었죠. 저는 서둘러 답장을 보냈어요. 좋아. 몇 시에 어디서 만날까? 답장은 금방 왔어요. 오, 일어났네? 키읔키읔 저녁 6시에 상계역 앞 커피 스토리 어때? 거기 조용하고 좋더라. 알겠어. 그럼 거기서 보자. 응응, 기대된다. 히읗히읗.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갑자기 오늘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질 것 같았어요. 저녁 6시까지 뭘 하며 시간을 보내야 할까? 평소 같으면 집에서 빈둥거리다가 점심때쯤 일어나서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오후 내내 유튜브나 보다가 하루를 보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일단 아침을 제대로 먹기로 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계란과 햄 그리고 양파가 좀 있었어요. 간단하게 볶음밥을 만들어 먹었죠. 요리를 하면서 저는 계속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렸어요. 박수진. 그 애는 어떤 애였을까? 제 기억 속 수진이는 항상 밝고 활발한 아이였어요.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았고 웃음소리가 유난히 컸죠. 그림을 정말 잘 그렸고 미술 시간이면 항상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많았어요. 남학생들도 여학생들도 모두 수진이를 좋아했죠. 저는 그때 좀 조용한 편이었어요. 공부는 잘했지만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단 혼자 책을 읽는 걸 더 좋아했거든요. 쉬는 시간에도 교실 한 구석에 앉아서 책을 보곤 했죠. 친구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몇몇 친한 애들이 있었지만 수진이처럼 인기가 많진 않았어요. 근데 신기한 게 수진이는 저한테도 친절했어요. 가끔 제 책상 앞으로 와서 민준아, 너 맨날 책만 보네? 이번엔 무슨 책 읽어? 라고 물어봤죠.
저는 부끄러워하면서 책 제목을 알려줬고 수진이는 우와 재밌겠다 라며 웃었어요. 6학년 때였나? 한 번은 제가 수진이 지우개를 주워준 적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교실을 뛰어다니다가 필통을 떨어뜨렸는데 지우개가 제 발 앞까지 굴러온 거예요. 저는 그걸 주워서 수진이한테 건네줬죠. 고마워 민준아.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 그 미소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나요. 별것 아닌 일이었는데 왜인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학예회. 수진이가 팅커벨 역할을 했을 때 저는 무대 뒤에서 조명을 담당했어요. 연극이 끝나고 다 같이 커튼콜을 할 때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함께 인사했던 기억도 나네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졸업하고 나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중학교로 갔어요. 저는 집 근처 평범한 공립중학교로 수진이는 좀 먼 곳에 있는 예술 특성화 중학교로 갔다고 들었어요. 그 이후로는 소식이 완전히 끊겼죠. SNS도 없던 시절이었고 핸드폰도 제대로 없었으니까요. 가끔 길을 걷다가 혹시 저 사람이 수진이가 아닐까 싶은 뒷모습을 본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확인할 용기가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이는 제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볶음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수진이는 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그 애한테 저는 어떤 존재였을까? 그냥 같은 반 남자애 중 한 명이었을까 아니면 뭔가 특별한 기억이 있을까? 오후 시간을 때우기 위해 저는 집 청소를 했어요. 먼지 쌓인 책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빨래를 돌렸죠. 평소엔 귀찮아서 미루던 일들을 하니까 왠지 기분이 상쾌했어요. 그리고 옷장을 열어서 저녁에 입고 갈 옷을 골랐어요. 너무 격식 차린 것도 이상하고 그렇다고 너무 편한 옷도 이상할 것 같아서 적당히 깔끔한 셔츠와 청바지를 골랐어요. 오후 4시쯤 저는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면서 머리를 정리하는데 제 모습이 왠지 낯설었어요. 언제 이렇게 진지하게 외출 준비를 해봤던가 싶었거든요. 5시 반쯤 집을 나섰어요. 좀 일찍 나온 감이 있었지만 늦는 것보단 나을 것 같았어요. 상계역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어요. 길을 걷는 동안 제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이상했어요. 그냥 옛날 친구 만나는 건데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 커피 스토리는 역 근처 작은 골목에 있는 아담한 카페였어요.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었죠.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이었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은은한 재즈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아직 저녁 시간이 아니라서 그런지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구석 자리에 앉아서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카페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었어요. 벌써 왔네. 수진이가 밝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오늘 수진이는 베이지색 니트에 검은색 치마를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한쪽으로 넘겨서 귀 뒤에 걸었고 가벼운 화장을 한 모습이었죠. 버스에서 봤을 때보다 더 세심하게 준비한 게 느껴졌어요. 응, 좀 일찍 나왔어. 너도 일찍 왔네? 나도 집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심심해서. 뭐 마실래? 우리는 카운터로 가서 주문을 했어요. 저는 아메리카노, 수진이는 카페라떼를 시켰죠. 음료를 받아서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여기 분위기 좋다. 자주 와? 제가 물었어요. 가끔 혼자 올 때 있어. 집중하고 싶을 때 여기 와서 작업하기도 하고. 디자인 작업? 응. 회사에서만 하면 답답할 때가 있거든. 그럴 때 카페 와서 하면 아이디어도 잘 떠오르고. 수진이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저녁 무렵의 상계동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가게 불들이 하나둘씩 켜지고 있었죠. 근데 민준아, 진짜 신기하다.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게. 나도 완전 놀랐어. 버스에서 너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니까. 나도. 처음엔 동명이인인 줄 알았어. 근데 자세히 보니까 민준이 맞더라고. 우리는 웃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수진아, 너 중학교는 어디 갔었어? 예중 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아. 서울예술중학교. 미술 전공으로. 와, 대단하다. 거기 들어가기 엄청 어렵다던데. 그때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 포트폴리오 만들고 실기 연습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도와주셨지. 그럼 고등학교, 대학교도 예고, 예대 간 거야? 응. 고등학교는 서울예고 갔고 대학은 홍익대 디자인과. 홍대? 우와.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수진이가 그 길을 꾸준히 걸어왔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졌거든요. 너무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 나도 중간에 방황 엄청 했어. 고3 때는 미대 가기 싫어서 부모님이랑 엄청 싸우기도 했고. 왜? 그림 그리는 게 싫어진 거야? 싫어진 건 아니었는데. 그냥 내가 정한 길이 아니라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가는 것 같아서 답답했어. 어렸을 때부터 넌 그림을 잘 그리니까 화가가 되어야 해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 수진이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지금은? 디자이너 일 하는 거 만족해? 응, 지금은 좋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나서야 이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 다만 가끔 힘들 때가 있어. 밤샘 작업도 많고 클라이언트 요구사항 맞추느라 내 디자인 철학을 포기할 때도 있고. 그럴 때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히 이해가 됐거든요. 나도 비슷해. 내가 하고 싶어서 IT 쪽을 선택한 건 아니었거든. 그냥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컴퓨터 공학과 갔고 졸업하고 나서 취직한 거지. 근데 막상 일하다 보니까 이게 내 길이 맞나 싶을 때가 많아. 그럼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뭔데? 수진이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진짜 하고 싶은 일? 저한테 그런 게 있었나? 잘 모르겠어. 어렸을 때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 책 쓰는 거.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걸로 먹고 살기 힘들잖아. 그래서 포기했지. 아직 늦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되잖아. 쉽게 말하지 마. 32이면 이미 늦었어. 지금 회사 그만두고 작가 한다고? 부모님이 기절하시겠다. 수진이가 피식 웃었어요. 맞아. 부모님. 우리 나이 되면 부모님 눈치도 보이고 그러지. 근데 민준아, 취미로라도 글 쓰면 안 돼? 회사 다니면서. 생각은 해봤는데. 퇴근하면 너무 피곤해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 알아? 나도 그래. 퇴근하면 침대에 쓰러져서 핸드폰만 보다가 자고. 그게 반복이야. 우리는 동시에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웃었죠. 우리 둘 다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슬프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수진아, 너 부모님은 잘 계셔? 응, 엄마 아빠 둘 다 건강하셔. 지금 일산에 사셔. 너네 부모님은? 우리 부모님도 잘 계셔. 분당에 계셔. 남매는 있어? 누나 한 명 있어. 결혼해서 애 둘 낳았어. 너는? 나 외동이야. 아, 그래서 부모님이 너한테 기대를 많이 하셨구나. 응, 맞아. 수진이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외동딸로 자라면서 받았을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힘들었겠다. 괜찮아. 부모님 나름대로 날 사랑해서 그러신 거니까. 지금은 이해해.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카페 안에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해가 완전히 지고 거리의 네온사인들이 밝게 빛나기 시작했죠. 민준아, 너 초등학교 때 기억나는 거 있어? 수진이가 갑자기 물었어요. 많지. 뭐든 물어봐. 우리 반에 누가 있었는지 기억나? 반장이 김태훈이었고 부반장이 이지은이었지. 그리고 우리 조에 누가 있었더라? 최민호, 박지영, 강수연. 헐, 대박. 너 진짜 다 기억하네? 응. 나 기억력 진짜 좋거든. 신기하다. 나는 다 까먹었는데.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잠깐만 내가 사진 하나 보여줄게. 수진이는 갤러리를 뒤적이더니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졸업사진이었어요. 우리 반 전체가 운동장에서 찍은 사진. 이거 봐. 우리 졸업식 날 찍은 거.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거기 우리가 있었어요.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26명의 아이들. 저는 뒷줄 오른쪽 끝에 서 있었고 수진이는 앞줄 중간쯤에 앉아 있었어요. 우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치? 나도 얼마 전에 집 정리하다가 찾았어. 저는 사진 속 어린 저를 봤어요. 안경을 쓰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모습. 지금보다 훨씬 어리고 순수해 보였어요. 우리 진짜 어렸네. 맞아. 이때는 세상 걱정이 없었을 때잖아. 그러게. 그냥 놀고 공부하고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는 게 전부였지.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수진이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어요. 저도 그랬어요.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렸어요. 순수함, 열정, 꿈.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함을. 수진아, 너 초등학교 때 장래희망이 뭐였어? 나? 화가. 너는? 작가. 그럼 우리 둘 다 어느 정도는 꿈을 이룬 거네. 너는 글 쓰는 일을 직업으로 삼진 않았지만 나는 그림 그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그렇네. 우리는 다시 웃었어요. 인생이 꼭 계획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걸 느꼈어요. 민준아, 솔직히 말해도 돼? 수진이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뭐든지. 나. 초등학교 때 너 좋아했었어.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가. 저를 좋아했다고? 진짜? 응. 근데 말 못했어. 너 너무 조용하고 진지해 보여서 다가가기 어려웠거든. 나도. 사실 너 좋아했어. 이번엔 수진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로? 응. 근데 나도 말 못했지. 너는 친구들도 많고 밝았는데 나는 항상 혼자 있는 애였으니까. 내가 날 좋아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 수진이가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헐. 우리 완전 바보였네. 서로 좋아했는데 둘 다 말 못하고. 그러게.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20년 전에 하지 못했던 고백이 이렇게 뒤늦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상했어요. 기쁜지 슬픈지 아니면 그저 허무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수진아, 만약에 그때 우리가 서로 고백했으면 어땠을까? 제가 물었어요. 글쎄, 어땠을까? 중학생 때 연애했을까? 아니면 고등학교까지 이어졌을까? 상상이 안 가네. 나도. 근데 어쩌면 지금보다 더 행복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일찍 헤어져서 더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그렇지. 인생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다시 커피를 마셨어요. 이미 식어서 미지근해진 커피였지만 묘하게 달콤했어요. 민준아, 근데 너 지금 나 어떻게 생각해?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20년 만에 다시 만났잖아. 내가 지금 어떻게 보여? 저는 잠시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창가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수진이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아니, 어렸을 때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성숙하고 깊이 있고 무언가를 많이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이 있었어요. 좋아 보여. 진짜로. 고마워. 수진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너도 좋아 보여. 초등학교 때보다 더 멋있어졌어. 거짓말. 진심이야. 너 그때도 착했는데 지금도 착해 보여. 그리고 믿음직스러워 보여.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직접적인 칭찬을 들은 게 얼마 만인지 모르겠었어요. 수진아. 응? 우리 계속 만날까?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20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또 놓치면 안 되잖아. 그래. 이번엔 놓치지 말자. 우리는 손을 뻗어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20년 전 학예회 때 잡았던 그 손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카페를 나와서 우리는 동네를 산책했어요. 상계동의 밤 거리를 걸으면서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중학교 때 이야기, 고등학교 때 이야기, 대학교 때 이야기, 그리고 첫 직장에서의 이야기까지. 20년의 공백을 채워나가는 시간이었어요. 민준아, 너 첫사랑 있었어? 있었지. 고등학교 때. 누구였는데? 같은 반 여자애. 근데 짝사랑이었어. 고백도 못했어. 왜? 용기가 없어서. 거절당할까봐 무서웠어. 나랑 똑같네. 나도 대학교 때 짝사랑했었어. 같은 과 선배. 어떻게 됐는데? 고백했다가 차였어. 아, 미안. 괜찮아. 오히려 고백하길 잘했다고 생각해. 안 했으면 평생 후회했을 것 같아. 저는 수진이의 말을 곱씹었어요. 고백하길 잘했다.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수진아, 너 연애 많이 했어? 대학 때 한 번, 졸업하고 한 번, 그리고 작년까지 한 명. 총 3번? 오래 사귄 거야? 첫 번째는 1년, 두 번째는 2년, 세 번째는 3년. 근데 다 잘 안 됐어. 나는 진심이었는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 수진이의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았어요. 힘들었겠다. 응. 특히 마지막 관계가. 진짜 힘들었어. 결혼까지 생각했거든. 근데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웠어. 뭐? 응. 회사 동료랑. 3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하면서. 저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수진이 같은 사람한테 그럴 수 있을까? 그 새끼. 미안, 욕 나왔다. 괜찮아. 나도 그때 엄청 욕했어. 근데 이제는 정리됐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할 순 없잖아. 대단하다. 넌 정말 강한 것 같아. 강한 척하는 것뿐이야. 사실 혼자 있을 때 많이 울었어. 수진이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괜찮아. 넌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럴까? 당연하지. 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수진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슬픔 그리고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달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민준아,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날까? 좋아.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밥 먹고 영화 보는 건 어때? 완전 데이트 코스인데? 응. 데이트하는 거야, 우리. 수진이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럼, 데이트하자. 제가 대답했어요. 수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수진이와 나눈 대화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20년 만의 재회, 서로의 고백, 그리고 새로운 시작. 인생이 이렇게 드라마틱할 수 있다니.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인연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 다음 주 저와 수진이는 약속대로 만났어요. 토요일 저녁 강남에 있는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요. 수진이가 고른 곳이었는데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은은한 조명, 클래식 음악, 그리고 깔끔한 인테리어. 여기 예약하기 힘들었을 텐데 고마워. 제가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고르고 싶었어. 특별한 날이잖아. 특별한 날? 응. 우리 첫 데이트. 수진이가 장난스럽게 윙크했어요. 저는 웃으며 메뉴판을 펼쳤어요. 뭐 먹을까? 파스타 어때? 여기 파스타 진짜 맛있다던데. 좋아. 너는 뭐 먹을 건데? 나는 리조또. 주문을 하고 와인을 한 잔씩 시켰어요.
저는 술을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니었지만 오늘은 왠지 마시고 싶었어요. 건배할까? 수진이가 잔을 들었어요. 뭘로? 우리의 재회? 좋아. 우리의 재회를 위하여.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와인잔이 맑은 소리를 냈죠. 와인을 한 모금 마시는데 묘하게 달콤 쌉싸래했어요. 민준아, 이번 주 어땠어? 평범했어. 회사 일하고 집에 가고. 근데 너 생각 많이 했어. 진짜? 응. 일하다가도 자꾸 지난주 생각나더라. 수진이가 수줍게 웃었어요. 나도. 회의 중에도 멍 때리고 있었어. 팀장님한테 혼났다니까. 미안. 아니야. 좋은 의미로 그런 거니까. 음식이 나왔어요.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우리는 각자의 접시에서 한 입씩 먹어보고 서로의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어. 수진이가 자기 리조또를 한 스푼 떠서 제 입에 넣어줬어요. 저는 어색하면서도 기뻤어요. 이렇게 친밀한 행동을 누군가와 나누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맛있다. 내 파스타도 먹어봐. 저도 제 포크에 파스타를 감아서 수진이한테 건넸어요. 수진이는 망설임 없이 받아 먹었어요. 우와, 여기 진짜 맛집이네. 식사를 하면서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들, 회사에서의 에피소드, 재미있었던 일, 짜증났던 일. 모든 게 이야기거리가 됐어요. 수진아, 너네 회사 분위기는 어때? 나쁘진 않은데 야근이 많아. 디자인 쪽이 그렇잖아.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수정 요청하면 밤새 작업해야 하고. 힘들겠다. 그래도 팀원들이 좋아서 버티는 것 같아. 다들 열정적이고 서로 도와주고. 너는? 나는. 그냥 그래. 일은 지루한 편이고 사람들은 괜찮은데 별로 친하진 않아. 그냥 직장 동료 정도? 친한 사람 한 명도 없어? 한 명 있긴 한데 그 친구도 다른 팀으로 옮겨서 요즘 잘 못 봐. 외롭겠다. 응. 솔직히 좀 외로워. 저는 처음으로 제 솔직한 감정을 털어놨어요. 직장에서 집에서 어디에서든 혼자라는 느낌. 그게 저를 계속 짓눌러 왔거든요. 민준아, 이제 나 있잖아.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고마워. 뭐가 고마워? 나도 외로웠어. 친구들은 다 결혼하거나 연애 중이고 나만 혼자인 것 같았거든. 근데 너를 만나고 나서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됐어. 나도 똑같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레스토랑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영화관으로 갔어요.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보기로 했죠. 영화는 전형적인 내용이었어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갈등을 겪다가 결국 사랑을 확인한다는. 하지만 저는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 앉은 수진이가 신경 쓰였거든요. 영화가 진행되면서 수진이의 어깨가 제 어깨에 살짝 닿았어요. 저는 그대로 두었어요. 아니, 오히려 살짝 더 기댔어요. 수진이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제 팔에 팔을 끼웠죠. 영화 중간쯤 감동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주인공이 사랑을 고백하는 씬이었는데 수진이가 눈물을 훔치는 게 보였어요. 저는 조용히 제 손수건을 건넸어요. 수진이가 고맙다는 듯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영화가 끝나고 우리는 극장을 나왔어요. 밤 10시가 좀 넘은 시간이었어요. 어땠어? 제가 물었어요. 좋았어. 너무 뻔한 스토리였지만 그래도 감동적이더라. 너는? 나도 좋았어. 근데 솔직히 영화보다 내가 더 신경 쓰였어. 수진이가 빙긋 웃었어요. 나도. 우리는 강남역 쪽으로 걸었어요. 주말 밤이라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젊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지나갔고 가게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죠. 민준아, 우리 디저트 먹고 갈까?
저기 와플 가게 있는데. 좋아. 와플 가게에 들어가서 우리는 초코 와플 하나를 주문해서 나눠 먹었어요. 달콤한 초콜릿과 바삭한 와플이 입안에서 녹아내렸죠. 맛있다. 그치? 여기 진짜 맛있어. 나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여기 와. 자주 와? 한 달에 한 번? 혼자 올 때도 있고 친구들이랑 올 때도 있고. 친구들은 자주 만나? 요즘은 잘 못 만나. 다들 바빠서. 그나마 고등학교 때 친구 한 명이랑은 가끔 보는데 그 친구도 결혼 준비 중이라 바쁘더라. 결혼 준비? 부럽다. 그치? 나도 부러워. 근데 또 한편으로는 무섭기도 해. 결혼이라는 게. 왜? 평생을 한 사람이랑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맞춰가야 하는 거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나도 그 생각하면 부담스러워. 근데 또 사랑하는 사람이랑 평생 함께 한다는 건 낭만적이기도 하고. 넌 결혼하고 싶어? 수진이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글쎄, 언젠가는 하고 싶어. 근데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나도 그래. 32인데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이러다 영영 못하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하지 마. 때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럴까? 당연하지. 너 같은 사람 놓칠 남자가 어디 있어. 수진이가 얼굴을 붉혔어요. 왜 자꾸 나한테 잘해줘? 나 기대하게. 기대해도 돼.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진심이야? 응, 나 너 좋아해. 20년 전에도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해.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도 좋아해. 우리는 와플 가게 한 구석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고백이랄 것도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말들. 하지만 그 말들이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럼 우리 사귀는 거야?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사귀자. 진짜? 진짜.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날 밤 저는 수진이를 집까지 바래다 줬어요. 수진이가 사는 곳은 저보다 조금 더 역쪽이었어요. 아파트 입구 앞에서 우리는 잠시 서 있었어요. 들어가 봐. 늦었어. 제가 말했어요. 응, 근데 헤어지기 아쉬워. 나도. 근데 내일도 볼 수 있잖아. 내일도 봐줄 거야? 당연하지. 나 이제 내 남자친구인데. 수진이가 웃으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마워.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나도.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포옹했어요. 수진이의 머리에서 샴푸 향이 났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포옹을 풀고 수진이가 저를 올려다봤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수진이도 눈을 감았어요. 우리의 입술이 맞닿았어요. 짧은 키스였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설렘, 기쁨, 그리움, 사랑. 키스를 끝내고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어색하지만 행복한 웃음이었죠. 들어가. 내일 연락할게. 응. 조심히 들어가. 수진이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유난히 많이 보였어요. 드디어 찾았다.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20년 동안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사람을. 그리고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사람을.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어요. 평일에는 퇴근 후에 짧게라도 보고 주말에는 하루 종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데이트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어요. 수진이는 아침형 인간이었어요. 주말에도 아침 7시면 일어나서 조깅을 했어요.
저는 늦잠을 자는 편이었지만 수진이를 따라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면서 아침 공기를 마셨죠. 민준아, 아침에 운동하니까 어때? 좋아. 개운하고. 근데 너무 일찍 일어나는 건 여전히 힘들어.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나도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안 하면 하루가 이상해. 수진이는 요리를 좋아했어요. 어느 날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직접 만든 파스타를 대접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레스토랑 음식 못지 않았죠. 어떻게 이렇게 잘해? 요리 배운 거야? 아니, 유튜브 보면서 혼자 연습했어. 혼자 살다 보니까 요리를 안 하면 배달 음식만 먹게 되더라고. 건강도 안 좋고. 대단하다. 나는 라면도 잘 못 끓이는데. 가르쳐 줄까? 요리 어렵지 않아. 그날부터 수진이는 저한테 요리를 가르쳐 줬어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볶음밥, 찌개, 구이까지. 저는 서툴렀지만 수진이가 옆에서 친절하게 알려줘서 조금씩 나아졌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수진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준아, 지금 시간 돼? 응, 왜? 우리 부모님이 나 만나러 오신대. 내일 저녁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응. 아니, 그게. 부모님이 내가 누구 만난다는 소문 들으셨나 봐. 자꾸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내 얘기했어. 아, 그래서? 부모님이 너 보고 싶으시대. 같이 저녁 먹자고.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여자친구 부모님을 만난다고요? 벌써? 나 아직 준비가. 미안해.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 하셔서.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돼. 수진이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만나자. 내 부모님이시잖아. 진짜? 고마워. 수진이의 목소리가 밝아졌어요. 근데 뭐 입고 가야 해? 뭐 준비해야 해? 너무 격식 차리지 않아도 돼. 그냥 깔끔하게 입고 와. 부모님 편하신 분들이야. 알겠어. 긴장되네. 나도 긴장돼. 근데 잘 될 거야. 우리 부모님 분명 너 마음에 들어 하실 거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부모님을 만난다는 게 이렇게 큰일인 줄 몰랐어요. 갑자기 모든 게 현실로 느껴졌거든요. 수진이와의 관계가 진짜라는 게, 앞으로 더 깊어질 거라는 게. 다음 날 저는 백화점에 가서 새 셔츠를 샀어요. 깔끔한 흰색 셔츠와 회색 바지. 그리고 작은 꽃다발도 준비했어요. 수진이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었죠. 약속 장소는 일산에 있는 한정식 집이었어요. 수진이 부모님이 자주 가시는 곳이라고 했어요. 저는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너무 긴장해서 집에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레스토랑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지금 가는 중. 5분 뒤에 도착. 저는 심호흡을 반복했어요.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5분 후 차 한 대가 레스토랑 앞에 섰어요. 수진이가 먼저 내렸고 그 뒤로 중년의 부부가 내리셨어요. 수진이 부모님이었죠. 민준아. 수진이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다리로 다가갔어요.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김민준입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꽃다발을 수진이 어머니께 건넸어요. 어머, 이런 걸. 고마워요. 수진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수진이 어머니는 상냥한 분이셨어요. 50 중반쯤 되어 보였고 수진이를 닮아서 눈매가 부드러웠어요. 잘 왔어요. 들어가서 얘기해요. 수진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는 묵직했지만 따뜻했어요.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룸에 앉았어요. 저는 수진이 옆에 앉았고 부모님은 건너편에 앉으셨어요. 민준 씨, 수진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6학년 때 같은 반이었어요. 근데 졸업하고 20년 만에 우연히 버스에서 다시 만났어요. 세상 참 좁네요. 그렇게 다시 만날 인연이었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민준 씨는 뭐 하세요?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이제 본격적인 질문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요즘 잘 나가는 직업이네요. 회사는 어디? 강남에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이름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나름 안정적인 곳입니다. 연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아빠. 수진이가 당황해서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손짓했어요. 괜찮습니다. 지금 세전으로 5천 정도 받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생활하는데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집은 있어요? 아직은 전세 살고 있습니다. 상계동에. 하지만 몇 년 안에 집 마련할 계획이고 지금 꾸준히 저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 대답이 마음에 드신 것 같았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아버지는 공무원 정년 퇴직하셨고 어머니는 주부십니다. 지금 분당에 계십니다. 형제는? 누나 한 명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둘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좋네요. 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갈한 한정식이었어요. 우리는 식사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에 긴장은 조금씩 풀렸고 분위기도 편해졌어요. 민준 씨, 우리 수진이 어때요? 어머니가 갑자기 물으셨어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착하고 밝고 재능도 많고.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어머, 우리 딸 칭찬하니까 기분 좋네요. 사실입니다. 수진이를 만나고 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무료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수진이가 제 손을 테이블 밑에서 꽉 잡았어요. 저는 수진이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민준 씨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하고 준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수진이와는 사귄 지 얼마 안 됐지만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생각이네요.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합니다. 아버지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민준 씨,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수진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요.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수진이를 만나서 행운입니다. 우리 수진이 겉으로는 밝아 보이지만 속은 여린 아이예요. 많이 다쳐봤고요. 부탁이에요. 우리 딸 아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드립니다. 수진이를 절대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님이 차를 타고 가신 후 저와 수진이는 근처 카페로 갔어요. 어땠어? 우리 부모님. 좋으셨어. 생각보다 편하게 대해 주셔서 다행이야. 다행이다. 나 진짜 걱정했거든. 아빠가 좀 무섭게 물어보실까 봐. 괜찮았어. 그 정도는 당연한 질문이지. 수진이가 제 팔을 끼웠어요. 고마워. 오늘 정말 잘해줘서. 나도 고마워. 내 부모님한테 인정받아서 기뻐. 이제 정식으로 내 남자친구네. 부모님 공인. 우리는 웃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이 관계가 진짜라는 걸.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밝다는 걸.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렇듯 우리에게도 시련이 찾아왔어요. 사귄 지 3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수진이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대기업 클라이언트의 브랜드 리뉴얼 작업이었는데 규모가 크고 중요한 프로젝트라 수진이는 거의 매일 야근을 했어요. 민준아, 미안한데 오늘도 못 볼 것 같아. 회의가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아.
일주일에 3번, 4번 결국에는 거의 매일 이런 문자가 왔어요.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일이 바쁠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외로워졌어요. 괜찮아. 일 열심히 해. 나중에 보자.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했어요. 주말에도 수진이는 출근했고 통화도 제대로 못했어요. 문자 답장도 한참 뒤에 왔고요.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집에 앉아서 수진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10시에 퇴근한다고 했는데 벌써 12시가 넘었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어요. 새벽 1시쯤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민준아. 미안해. 깜빡 잠들었어. 목소리가 너무 피곤해 들렸어요. 괜찮아. 많이 피곤하지? 응. 너무 힘들어. 클라이언트가 자꾸 수정 요청하고 팀장님은 압박하고. 그래도 건강 챙겨야지. 이러다 쓰러지겠어. 알아. 근데 어쩔 수 없어. 프로젝트가 다음 달 말까지거든. 다음 달 말? 그럼 한 달을 더 이렇게 지내야 해? 제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저도 모르게요. 민준아. 화났어? 아니, 화난 건 아닌데. 그냥 내가 걱정돼서. 우리 만난 지도 꽤 됐는데 요즘 일주일에 한 번도 제대로 못 보잖아. 미안해. 나도 너 보고 싶은데. 지금은 정말 어쩔 수 없어. 알아? 미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푹 쉬어. 내일 얘기하자. 응. 잘 자.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게 맞는 걸까? 연애를 하면서도 이렇게 외로울 수 있다는 게 이상했어요. 다음 날 저녁 저는 수진이 회사 앞으로 찾아갔어요. 도시락을 싸들고요. 수진이가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민준아, 여기 왜 왔어? 수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나왔어요.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도 제대로 빗지 못한 것 같았어요. 밥 먹었어? 아직. 야근해야 해서. 그럴 줄 알았어. 이거 먹어. 내가 직접 만들었어. 도시락을 건넸어요. 수진이가 감동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고마워. 진짜 고마워. 여기서 먹어. 내가 볼게. 우리는 회사 앞 벤치에 앉았어요. 수진이는 도시락을 열어서 급하게 먹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맛있어. 내가 만든 거야? 응. 수진이한테 배운 대로 만들었어. 잘 만들었다. 진짜 맛있어. 수진이가 먹는 걸 보면서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까지 일하면서 살아야 하나? 자기 건강도 돌보지 못하면서? 수진아, 너무 무리하지 마. 쓰러지면 어떡해. 괜찮아.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이 얼마나 오래될지 몰라서 걱정이야. 수진이가 젓가락을 놓았어요. 민준아, 미안해. 내가 요즘 너한테 소홀했지?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힘들어하는 게 보기 싫어서. 알아? 나도 미안해. 근데 이 프로젝트는 정말 중요해. 잘하면 승진할 수도 있거든. 승진? 응. 팀장님이 그러셨어.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다음 인사 때 고려하겠다고.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수진이의 커리어도 중요하지만 건강과 우리의 관계도 소중했거든요. 그래. 그럼 힘내. 응원할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수진이 회사 앞으로 찾아가서 도시락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수진이 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밀린 빨래도 해줬어요. 수진이는 고맙다고 했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터졌어요. 금요일 밤이었어요.
수진이가 11시쯤 퇴근했는데 제가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놀라게 해주려고 케이크까지 준비했었죠. 민준아, 왜 여기 있어? 수진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런데 목소리에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오늘 금요일이잖아. 케이크 사왔어. 같이 먹으면서 영화라도 보자. 민준아, 미안한데 나 오늘 너무 피곤해. 그냥 씻고 자고 싶어.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한 달 내내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수진아,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너 일하느라 바쁜 거 이해해. 근데 우리 관계는? 나도 내가 보고 싶고 내 옆에 있고 싶은데 맨날 혼자야. 민준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일 안 하면 어떡해? 이게 내 직업이야. 알아. 근데 일만이 전부는 아니잖아. 우리 관계도 중요하잖아. 너 지금 이기적으로 구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힘든데 너는 나한테 시간 내라고 압박하고? 압박? 내가 언제 압박했어? 나 한 달 동안 참고 기다렸어. 내가 바쁜 거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근데 한계가 있잖아. 우리는 복도에서 서서 말다툼을 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감정이 격해졌어요. 그럼 어쩌라는 거야? 일 그만두라고? 내 커리어 포기하라고?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니잖아. 나는 그냥 내가 너 자신을 좀 챙겼으면 좋겠어. 우리 관계도 챙겼으면 좋겠어. 나도 챙기고 싶어. 근데 지금은 안 돼. 이것도 모르면서 왜 자꾸. 그래, 내가 몰라. 미안해. 내가 이해심이 부족한가 봐. 저는 케이크를 수진이 손에 쥐어주고 돌아섰어요. 민준아, 어디 가? 집에 가. 혼자 있고 싶어. 민준아. 수진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저는 뿌리치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뒤에서 수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화가 났어요. 수진이한테도 상황에도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한테. 왜 저는 참지 못했을까? 왜 이해해주지 못했을까? 핸드폰이 계속 울렸어요. 수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민준아,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했어. 얘기 좀 하자. 이렇게 끝내기 싫어. 제발 화 풀어. 나 진짜 미안해.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화가 풀리지 않았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화보다는 실망감이었어요. 우리 관계가 이렇게 약할 줄 몰랐거든요. 주말 내내 저는 수진이의 연락을 무시했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하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계속 연락했어요. 사과의 문자, 걱정하는 문자, 보고 싶다는 문자. 일요일 저녁 초인종이 울렸어요. 나가보니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민준아.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들어와.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일에만 빠져서 너를 소홀히 했어. 내 마음을 이해 못한 것도 미안하고. 나도 미안해. 너무 감정적으로 굴었어. 내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어. 아니야. 넌 잘못 없어. 나를 걱정해 준 건데. 나를 사랑해 준 건데.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수진아, 나 너 정말 사랑해. 그래서 더 화가 났던 것 같아. 내가 힘들어하는 게 너무 싫었어.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우리는 포옹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민준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엔 더 잘할게. 일도 중요하지만 너도 중요해. 아니, 너가 더 중요해. 나도 더 잘할게. 더 이해하고 더 참을성 있게 굴게. 아니, 참지 마. 힘들면 말해.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달라졌어요.
더 솔직해졌고 더 많이 대화했어요. 수진이도 변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전화했고 주말에는 무조건 저를 만났어요. 프로젝트가 힘들어도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달 후 수진이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클라이언트도 만족했고 회사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어요. 민준아, 내가 해냈어. 프로젝트 대박 났어. 수진이가 신나서 전화했어요. 진짜? 축하해. 오늘 축하해야겠다. 저녁 어때? 좋아. 고급 레스토랑 가자. 그날 저녁 우리는 한강변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에 갔어요. 야경이 아름다운 곳이었죠. 민준아, 고마워. 너 없었으면 못 해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다 내 실력이지. 아니야. 내가 옆에서 응원해줘서 밥 챙겨줘서 힘들 때 안아줘서. 그래서 버틸 수 있었어.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힘들 때나 기쁠 때나 항상 내 옆에 있을게. 나도 항상 내 옆에 있을게. 우리는 와인을 마시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결혼은 언제 할지, 아이는 몇 명 낳을지, 어디에 살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니었지만 함께 미래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행복했어요. 민준아, 너 결혼하면 뭐 하고 싶어? 같이 여행 가고 싶어. 세계 일주. 우와, 낭만적이다. 나는 작은 집에서 너랑 같이 요리하면서 살고 싶어. 그것도 좋다. 주말마다 같이 요리하고 친구들 초대해서 홈파티하고. 상상만 해도 행복하다. 우리는 웃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이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람이라는 걸. 수진이가 승진했어요. 시니어 디자이너가 됐죠. 급여도 올랐고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저도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팀장 승진 제의를 받았어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함께 성장하고 있었죠. 사귄 지 1년이 되던 날 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어요. 수진이를 처음 만났던 그 버스 정류장에서 프러포즈를 하기로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어요. 저는 일부러 수진이보다 일찍 퇴근해서 정류장에서 기다렸어요. 손에는 반지가 든 작은 상자가 있었죠. 민준아, 여기서 뭐해? 수진이가 정류장에 도착해서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너 기다렸어. 같이 버스 타자. 버스? 우리 오늘 지하철 타기로 했잖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버스 타자. 곧 463번 버스가 왔어요. 우리가 1년 전에 탔던 바로 그 버스였죠. 우리는 버스에 올랐어요. 그리고 1년 전 우리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앉았어요. 왜 갑자기 버스 타자고 한 거야? 수진이가 물었어요. 1년 전 오늘 우리 이 버스에서 다시 만났잖아. 수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아, 맞다. 오늘이 그날이네. 응. 그래서 준비한 게 있어. 저는 상자를 꺼냈어요. 수진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민준아, 이게 뭐야? 열어봐. 수진이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작지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박수진, 나랑 결혼해 줄래? 순간 버스 안의 모든 승객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누군가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준아, 이게 정말이야? 응. 진심이야. 너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 나랑 평생 함께 해줘. 바보. 당연하지. 수진이가 울면서 웃었어요. 그게 예스야, 노야? 예스지. 바보야. 수진이가 제 목을 안았어요. 버스 안에 승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어떤 할머니는 축하해요. 라고 외쳤고 젊은 여자분은 같이 울고 있었어요. 저는 반지를 수진이 손가락에 끼워줬어요. 완벽하게 맞았어요. 사랑해, 수진아. 나도 사랑해, 민준아. 우리는 버스 안에서 키스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오직 수진이만 느낄 수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린 후 우리는 근처 공원을 걸었어요. 손을 꼭 잡고. 민준아, 언제부터 계획한 거야? 한 달 전부터. 반지 고르는 게 제일 어려웠어. 내 스타일을 잘 몰라서. 완벽해. 정말 완벽해. 내가 원하던 스타일이야. 다행이다. 백화점 직원분한테 1시간 동안 상담받았어. 고생했네, 우리 신랑. 신랑. 아직 이상한데? 익숙해져야지. 이제 진짜 신랑 될 거잖아.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결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언제 할까? 내년 봄? 벚꽃 필 때 하면 예쁠 것 같아. 좋아. 장소는? 작은 곳이 좋겠어. 가족들이랑 가까운 친구들만. 나도 그게 좋아. 너무 큰 결혼식은 부담스러워. 신혼여행은? 유럽,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좋아. 2주 정도? 응.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의 미래가 구체적으로 그려졌어요. 함께 살 집, 함께 키울 반려동물,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 민준아, 우리 애는 몇 명 낳을까? 글쎄, 2명? 나도 2명 생각했어. 딸 하나, 아들 하나. 순서는? 상관없어. 건강하게만 태어나주면. 그렇지.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행복해했어요. 그게 사랑이었어요. 함께할 미래를 꿈꾸는 것.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진이가 갑자기 멈춰 섰어요. 민준아, 고마워. 뭐가? 20년 전에 날 기억해줘서, 다시 찾아와줘서, 그리고 사랑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살았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대돼. 너와 함께할 미래가 기대돼. 나도. 우리는 다시 한번 포옹했어요. 가로등 아래서 가을밤의 찬 공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초등학교 졸업 앨범이었죠. 수진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웃었어요. 그때 우리는 몰랐어요. 20년 후에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사랑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걸. 인생은 정말 묘해요. 계획대로 되지 않지만 때로는 계획보다 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죠. 저와 수진이는 다음 해 4월 벚꽃이 만개한 날 결혼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의미 있고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부모님들도 기뻐하셨어요. 특히 수진이 어머니는 우리 딸이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에요 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신혼여행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파리의 에펠탑 아래서 베네치아의 곤돌라 위에서 스위스의 알프스 산맥 앞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진을 찍었어요.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결혼 1년 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찾아왔어요. 수진이가 임신한 거예요. 민준아, 나 임신한 것 같아. 진짜? 응. 검사해 봤는데 2줄이 나왔어. 저는 수진이를 안아 올렸어요. 기쁨에 겨워서. 조심해. 아기 있다고. 아, 미안. 우리는 웃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확인했어요. 정말 임신이었어요. 8주차.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우리는 서로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죠. 9개월 후 우리 딸이 태어났어요. 3.2kg의 건강한 여자아이. 이름은 서연이라고 지었어요. 시작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죠.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 민준아, 우리 딸 누구 닮았어? 코는 너 닮은 것 같고 눈은 나 닮은 것 같은데? 그치? 나도 그렇게 봤어. 예쁘다. 진짜 예뻐. 당연하지. 우리 딸인데. 우리는 작은 서연이를 보며 행복해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우리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렀어요. 서연이는 금방 자랐고 3년 후에는 동생도 생겼어요. 아들 준호.
이번에는 이름에 제 이름에서 한 글자를 따왔죠. 우리는 상계동에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아이들을 위한 방도 마련하고 작은 정원도 있는 집이었어요. 주말이면 가족들과 함께 공원에 가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하고 밤에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줬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죠. 어느 날 서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입학식 날 저와 수진이는 손을 잡고 서연이를 바라봤어요. 우리도 저랬었는데. 수진이가 중얼거렸어요. 그러게. 벌써 우리 딸이 초등학생이라니. 시간 진짜 빠르다. 그래도 행복해. 너랑 함께라서. 나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서연이를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엄마, 아빠, 다녀올게요. 서연이가 밝게 웃으며 교실로 들어갔어요. 그 모습이 20년 전 우리와 똑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수진이에게 물었어요. 수진아, 후회 안 해? 나랑 결혼한 거. 무슨 소리야?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 나도. 너를 만난 게 아니 다시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우리 운명이었나 봐. 그런가? 응, 20년이라는 시간을 돌아서 다시 만났잖아. 이게 운명이 아니면 뭐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운명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이들을 재운 후 우리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셨어요. 오래간만에 둘만의 시간이었죠. 민준아, 행복해? 응. 너무 행복해. 너는? 나도. 가끔은 꿈인 것 같아. 이렇게 행복한 게 꿈이 아니야. 현실이야. 우리가 함께 만든 현실. 우리는 와인잔을 부딪혔어요.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민준아, 기억나? 우리가 처음 만난 날. 당연하지. 버스에서. 비 오는 날. 그때 너 봤을 때 심장이 떨렸어. 나도 20년 만에 다시 본 건데 왜 그렇게 떨렸는지 모르겠어. 사랑이었나 봐. 아니면 운명. 둘 다일 수도 있고. 우리는 웃었어요. 그리고 소파에 기대어 서로를 안았어요. 민준아, 다음 생에도 나 만나줄 거지? 당연하지.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약속해. 약속해.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됐어요.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평범한 날들. 하지만 모든 순간이 의미 있었어요. 함께였으니까요. 지금 돌아보면 그날 퇴근길 버스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만약 그날 버스 대신 지하철을 탔더라면, 만약 다른 자리에 앉았더라면, 만약 수진이를 알아보지 못했더라면, 하지만 만약은 의미 없어요. 우리는 만났고 사랑에 빠졌고 지금 여기 함께 있으니까요. 어쩌면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일어나는 기적. 잊고 있던 인연이 다시 찾아오는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용기.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수진이한테 말을 걸어서 연락처를 물어봐서 고백해서 결혼을 청해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수진이도 마찬가지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제 손을 잡아줘서 제 사랑을 받아줘서 함께 해줘서.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수많은 이야기들이 펼쳐질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생길 일들, 우리가 함께 늙어가면서 겪을 일들, 그리고 손자, 손녀들이 생기면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되겠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우리 둘이 있을 거예요. 20년 만에 다시 만나 사랑에 빠진, 그리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한 우리 둘이. 가끔 서연이가 물어봐요. 엄마, 아빠는 어떻게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요. 버스에서 만났단다. 버스요? 그게 뭐가 특별해요? 특별한 게 아니라 기적이었지. 20년 만에 다시 만난 거니까. 우와. 진짜요? 그럼. 그래서 너희가 있는 거야. 서연이는 신기한 듯 웃어요. 아직 어린 서연이는 2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우연히 다시 만난다는 게 얼마나 기적적인지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사랑이 무엇인지, 운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연이도 언젠가는 자신만의 사랑을 만나게 될 거예요. 어쩌면 버스에서, 어쩌면 카페에서, 어쩌면 회사에서. 어디서든 사랑은 찾아오니까요. 그때 저는 서연이한테 말해줄 거예요. 사랑은 기다려주는 거란다. 그리고 찾아왔을 때 놓치지 않는 거지. 저와 수진이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예요. 퇴근길 버스에서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동창이 제 인생의 반려자가 된 이야기.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아직 가끔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제 삶이에요. 영화 같지만 진짜 제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행복은 언제 어디서든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평범한 장소에서. 저처럼 퇴근길 버스에서 말이죠. 그리고 만약 그 순간이 찾아온다면 놓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말을 걸고 연락처를 물어보고 마음을 전하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저처럼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잃어버렸던 인연을 다시 만나든, 새로운 사랑을 만나든, 어떤 형태로든 행복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저와 수진이가 증명했으니까요. 2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혹시 여러분도 잊고 있던 인연이 있나요?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용기를 내보세요. 찾아보세요. 연락해보세요. 어쩌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저와 수진이처럼요.